간혹 가다가 이 잇몸이 선천적으로 조금 자라와서 머리가 주먹만큼 보여야 되는데 치아 사이즈가 좀 작게 보일 정도로 잇몸이 좀 이렇게 자라 올라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는 치아가 자연스러운 범위까지 보이도록 안녕하세요. 정선비 정한울입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자연스러운 미소다라고 하면은요, 앞니들이 대략 전체적으로 보이는 정도, 혹은 잇몸이 살짝 보이는 정도, 이 정도 범위를 보통 자연스러운 미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웃을 때 치아 위에 이 선홍빛 잇몸이 많이 보이는 그런 증상들을 거미 스마일이라고 합니다. 거미할 때 거미라는 게요, 치은, 잇몸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잇몸이 보이는 스마일, 그러니까 잇몸이 많이 보인다라고 하는 용어인데, 그러니까 잇몸이 많이 보이는 게 무조건 치료 대상이다 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덜 보이는 것들이 더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치료들도 실제로 제법 있습니다. 많진 않은데 제법 있긴 있습니다.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인다는 게 명확하게 원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치아가 머리가 있고 뿌리가 이렇게 달려 있을 겁니다. 뿌리 쪽은 이제 뼈가 감싸고 있고 그 바깥을 이제 잇몸이 덮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 잇몸이 선천적으로 조금 자라와서 머리가 주먹만큼 보여야 되는데 치아 사이즈가 좀 작게 보일 정도로 잇몸이 좀 이렇게 자라 올라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는 치아가 자연스러운 범위까지 보이도록 잇몸을 좀 절제해주는 그런 치과적인 술식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거미 스마일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성인들은 사실은 치아들의 사이즈가 아주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덩치가 아주 큰 분이랑 굉장히 작은 분이랑 사실 치아 자체는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차이는 아니거든요. 그 치아의 사이즈가 그럼 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평균적인 수치가 있는데, 치아 보이는 그 길이가 이 정도인데 그 수치보다 많이 작게끔 이렇게 덮여져 있다. 그럼 뭔가 이제 이가 애기들 여전히 안 빠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잇몸도 많이 보이고 좀 답답하고 이제 이런 경우들, 클리니컬 크라운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라면은 명백하게 그 잇몸들을 좀 절제를 해줘서 치관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면은 불필요하게 보였던 잇몸이 없어지니까 그런 거미 스마일의 한 가지 치료가 되는 거죠. 양악수술도 충분히 이제 거미 스마일의 좋은 치료죠. 양악수술, 어떤 뼈 수술이 필요한 경우들은 어떤 경우냐면요, 입술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진성으로 이 상악의 뼈가 길어가지고 치아들이 그냥 많이 보이는 상황인 겁니다. 한 1에서 3mm 사이 정도 이렇게 보이는 걸 일반적으로 자연스럽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상악이 수직적으로 많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자라 있는 분들, 즉 우리가 흔히 토끼 이렇게도 부르는데, 앞니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도 토끼처럼 이렇게 보이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 말은 상악뼈가 수직적으로 많이 길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은 양악수술이 필요한 거죠. 상악수술만으로도 안 되고, 왜냐하면 위턱만 해서 올리면 교합이 떠버리게 될 테니까 위턱과 아래턱을 같이 수술해서 중안모 길이를 줄여주고 나면은 과도한 상악의 길이가 자연스러운 위치가 되게 되고, 그럼 웃었을 때 거미 스마일을 개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돌출입과는 무슨 관계? 돌출입도 관계가 있죠. 적지 않은 경우에서 상악이 긴 경우에 돌출입인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입술이 있고 치아가 있는데 자연스러운 치아 노출이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 돌출이 됩니다. 돌출 자체가 입술을 이렇게 밀어서 들어 올리게 되면서 치아 노출도가 늘어나게 돼요. 수직적으로만 길어도 잇몸이 웃었을 때 많이 볼 수가 있지만, 돌출된 구강 구조, 치열, 돌출된 그 위턱뼈 이런 것들도 웃을 때 거미 스마일을 유발하는 한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돌출입과 중안모가 긴 경우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고요. 꽤 많은 경우에서 돌출입과 상악의 과성장, 거기에 이제 무턱까지, 그런 경우들은 이 양악수술을 통해서 길이를 줄여주고 돌출을 조금 해소시켜주고, 혹시 이제 교정적인 교합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은 교합도 좋게 해주고 하면은 거미 스마일을 포함한 다른 문제점도 있다고 했을 때 같이 개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양악수술 진단 하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미 스마일의 하나의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른 원인들도 있어요. 입술도 치아도 치아 잇몸 상태도 모든 것들이 정상인데도 웃을 때 잇몸이 보여요. 이런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웃는 근육의 힘이 셀 때. 미소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잘 웃으신 분도 있고 잇몸 만개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로 근육이 확 올라가는 분들도 있는데, 그 웃는 근육들이 대각선 위쪽 방향으로 당기는 근육들이 우리 미소를 짓고 웃게 할 때 많이 쓰입니다. 근데 그 힘들이 유독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입술과 치아 관계는 정상적이고 자연스럽고 웃었을 때도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웃을 때 확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제 근육이 좀 과도하게 발달을 한 거죠.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조절을 하는 거겠죠. 그 근육을. 보톡스죠. 보톡스 아시겠지만 크게 부담이 있는 약물은 아닌데 적절한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냥 거미스마일이라고 보톡스를 맞으면 된다 이게 절대 아니고 구조적인 요소들이 정상인데 웃기만 하면 잇몸이 많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웃는 힘을 조금은 떨어뜨릴 수 있게 되고 너무 과도한 근육힘 때문에 거미스마일이 보이는 것들이 웃을 때 조금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내기 때문에 거미스마일의 하나의 치료법으로서 보톡스도 적절한 진단 하에서는 치료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까 그 상악이 좀 과성장돼 있는, 그러니까 즉 치아가 입술 밑으로 좀 많이 보이는 경우에 좀 심한 케이스들은 당연히 수술적인 부분들을 고려하는 것들이 맞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면은 무턱, 돌출입 이런 어떤 골격적인 문제들도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흔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고치고자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 수술적인 것들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그 정도는 아니고 많은 것들이 정상 범주인데 단지 이제 치아가 조금 많이 보인다. 이제 이런 경우들은 또 적절한 진단 하에서는 교정만으로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을 교정으로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들을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힘을 주는 거다 보니까 많이 안 움직이는 범위선에서 안전하게 하는 정도는 충분히 괜찮은데, 그러니까 심하지 않은 정도의 어떤 거미 스마일이고 이게 치아가 좀 토끼처럼 보인다, 이런 정도는 경우에 따라서는 교정 치료만으로도 거미 스마일이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거미 스마일이라고 하는 웃을 때 잇몸이 이렇게 만개되게 보이는 그런 증상들에 대해서 어떤 치료들이 있는지, 그 치료들은 각각의 원인에 따라서 치료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전문 병원들, 치과, 교정과, 고관외과 어디든지 가셔서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그에 맞는 치료를 고려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정선비 정한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